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7월 28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휴장전 마지막 결승전 7월 28일 일요일 서울 경마가 되겠는데요. 서울 총 12개 경주, 부산 5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지난주 일요 경마의 하이라이트였던 일간스포츠배 대상 경주는 박태종 기수의 심장의 고동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박태종 기수가 실로 4년 만에 대상 경주 왕좌에 오른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공교롭게도 2015년도에 박태종 기수의 마지막 그 대상 경주가 우승이 일간스포츠배 대상 경주였어요. 공교롭게도 박태종 기수는 총 4차례의 일간스포츠배 대상 경주 우승을 거머쥔 상당히 인연이 많은 일간스포츠배 대상 경주에서 지난주 심장의 고동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국민 기수답게 다시금 4년 만에 대상 경주 우승 박태종 기수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일요일에는 부산에서 5경주에 오너스컵 대상 경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강자들이 대거 출전했고 1600m 중거리 최강자를 결정하는 오너스컵 대상 경주 부산 5경주 저희가 후반부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10번 화이트킨도 이마표는 2세 앞말입니다. 이번 경주 선행 자체는 조금은 불투명해질 수는 있지만 올해 피한 2선에서의 전개람이 여전히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된다는 평가고요. 8번 마이티력은 상대가 약했다 할지라도 11마시차 낙승. 승급전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성장세 스피드람이 여전히 장악이 가능한 구도인 만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한 쿼터다 마지막 추진했을 때 그 반응 자체는 아직도 인상을 강하게 남기는 모습이라 선입이 좋은 1번 방탄마의 최적 전개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이번 경주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외곽으로 밀려있는 선행마들이 얼마만큼 치고 들어오느냐만이 관건인 4번 세명스톰의 서륙전을 가장 먼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선입권에서의 안정적인 경주력, 직전 경주에 보여줬었던 그만큼만 띄워줘도 3번 미라클 호프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치는 이 현재 주로 상태 컨디션상으로는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선입력 기대해봅니다. 외곽의 11번 라우진, 이 말이 인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바로 스피드. 지금은 감량기수 이점까지 살려보면서 최고 높은 레이팅, 가장 턱걸이 레이팅에서의 그 활약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전력이 되겠고요. 강자급 반열에 오른 말이죠. 여기서 선행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전개를 가장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죠. 1번 이 흥부자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선두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동거리 강점을 지닌 말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4등급 승급전에 5km나 4km나 대폭 감량받은 혜택까지 2번 명진맨 승급전에서도 통할 전력으로 봅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번에도 어느 시점에서 스팟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직선 걸음만 따지면 여기서 이변 전력으로 9번 몬스터킨까지 소개해드립니다. 적정거리로 다시 되돌아온 선 오브 썬더는 단거리 1300m 이하 거리에서라면 반드시 선행일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요. 선입도 되고 추입으로 날아온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스피드 8번 선 오브 썬더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거리를 줄여서 적정거리, 자신의 우승거리에 출전합니다. 1300m라면 얘기가 다르죠. 7번 루미네스의 선행 강공작전, 이번에는 주효할 것 현등급 경쟁력 기대합니다. 5번 신라의 전설도 선입권에서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데 대폭 거리 내린 1200m에서는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5번 신라의 전설이 되겠고요. 3차기긴 했습니다만 중반 걸음은 상당히 좋았어요. 어쩔 수 없었죠. 직전에는 앞선이 강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 정도로 앞선이 강하진 않습니다. 4번 디바이드 윈드의 선정이 대체 가능해 보이고요. 물론 하만식 기수의 금화올섬은 아마 선입 후 추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입 후 추입을 해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어느 시점에 잡아가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고요. 6번 체인지메이커는 안장의 교체가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입, 이 말도 선입 후 이제 추입인데 보다 빠른 적극적인 앞선 전개가 기대가 되고 대군천하라는 맛들이 순간 스피드와 중속은 좋은데 마지막에 한 발이 파괴력 있게 안 나와요. 하지만 더 안정감 있게 좀 운영을 해주기 위해 노력을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고 상대들 자체에 대한 적응을 충분히 해왔던 만큼 저 역시도 이번 경주만큼은 변화의 폭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 단거리, 동거리 1300m 꾸준한 전력 변화를 보이는 말, 또한 이미 검증받은 전력도 있죠. 거기에다가 직전에 데뷔전에서 출중한 기본 기량을 만천하에 선보였던 말에 승급전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나지만 서열 정리가 상당히 난해한 구도로 보이는데요. 자,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이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호 경마 스타트도 백동일이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11마리 출전 구도 상승세에 잠재력인 마필을 필두로 해서 최선의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2세 마필 치고는 주폭의 여유가 상당합니다. 바로 5번마 초인 강자를 두고 하는 얘기겠죠. 주행심사 최외선에서 정말 빠릿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데뷔전 역시 또 좋은 모습으로 인코스 이점을 활용한 주폭까지 보여줍니다. 파란 전개가 분명히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이제 인코스 이긴 했지만 발주를 매끄럽게 받아내지 못하면서 상대보다 전개가 밀려서 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몰아서 최적선 입에 가담을 했고 모래도 잘 맞아주면서 직선 구간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입상을 거두게 되죠. 지금 2세 마필이 승급전에 1300에 도전한다는 거 분명히 검증 요소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등급의 마필들 자체가 워낙 기복형의 모습들이고 초인강대라는 마필 자체는 기본적으로 순발력뿐만 아니라 힘까지 갖추고 있는 전력이라서 이번 편성까지는 이 정도의 상대와 흐름 속에서는 초인강자의 잠재력은 여전히 이어진다.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도전권에서는 외곽 10번만 명마지일주 11번 페더라이트 그리고 7번 플라잉 조이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0번만 명마지일주는 직전 경주에서 강조드렸다시피 5월달의 경주가 우연이 아니었었고 직전의 경주는 무엇보다도 2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유연성을 보여주었던 것이 인상이 남습니다. 차분하게 내측을 따라가고 직선 구간에서도 여유 있게 보여주는데 안정감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인데다가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의 훈련에서의 여유감도 느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10번만 명마질주의 안정감 여기서도 이어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11번만 페더라이트가 기대보다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1700m에서 입상 이후에 계속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지만 훈련 시 변화가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선입을 따라갈 준비를 해왔던 모습이라서 외선이지만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 7번만 플라잉 조이 같은 경우는 결정력은 크지 않습니다만 전개 자체가 분명히 좋습니다.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선행이 아니면 안 됐던 이마필이 이제는 선입에서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7번 플라잉 조이 문서영 기수에 다시 한번 상대보다 직전보다 가벼운 중량과 전개 조건이라면 이번 편성에서 그 가치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경주 자체에서는요 2세 마필입니다. 하지만 잠재력 자체, 힘 자체에 열등한 여유를 보여줬었던 초인 강자를 강조드리면서 초인 강자를 필두로 최선의 압축을 말씀드릴 구도입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힘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5번 초인 강자. 큰 그림 그리고 있는 전력이죠. 이대로 승승장구해서 쭉쭉 올려 나갈 것이고요. 거리 늘리는 거는 너무 당연해요. 브리더스컵 자체가 1400m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경험할 수 있는 거리라면 다 해봐야죠. 초인강자의 빠른 성장세 저 역시 이번 5등급까지 4등급이어도 저는 추천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걸음 그만큼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겠고요. 10번 명마질주도 동시에 백동희 의원의 설명에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관건은 이 2강의 구도를 제외하고 나서 도전권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고 11번 페더라이트라든가 7번 플라잉 조이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저는 6번 풀문오션의 선행, 페더라이트에 대한 대안이 되겠죠. 그 선행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2번 제이콥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번 제이콥도 2세마 시절에 데뷔전부터 우승을 차지하면서 상당히 매력 있는 걸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전개가 상당히 자유로운 유역이 말이고요. 선행을 나서본 적은 없습니다만 추입 탄력 자체가 이 편성에서도 선행말을 잡아낼 수 있을 만큼 어떤 편성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매력 있는 걸음이었다라는 부분. 다소 그러니까 공백이 좀 길어져 있고 올해 첫 출전이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2세마도 관심을 받고 있는 구도라는 부분 좀 상기를 시켜드리면서 이번 제이콥이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제이콥의 추입 가능성, 선입까지 가능한 제이콥의 전개 이점 어떻게 판단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제이콥 같은 경우는 데뷔 전부터 좋은 활약을 해주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조금씩 아쉬웠었는데 작년 11월 달의 경주 자체가 글로벌 축제 원더프립을 뭐 창파까지 2세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였어요. 그 경주에서 저 정도의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평가를 합니다. 뭐 12월 달의 경주도 나쁘진 않았고요. 마필의 기본 잠재력 자체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마필 자체가 12월 달에 마지막 경주를 이유로 해서 파행과 연골증 때문에 좀 힘들어했었고 그 중간에 좀 거세까지 담행을 하면서 그 병력과 그 거세의 여파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재검 당시의 모습도 기본적인 스피드감은 좋았습니다만 여력감 자체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모습이라서 물론 그 부분이 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마필의 병력과 그 상태를 판단해봤을 때는 당일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이콥은 지금의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좀 까다롭다, 어렵다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이번 제이콥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 백동일 의원은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향후 과천벌 올 시즌 2세마 최강자까지 노림수를 두는 5번 초인 강자 직전 데뷔전 상당히 월등한 능력을 선보였던 말이죠. 이번에 승급전 1,400m 거리 직전 데뷔전도요.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했는데 채찍 때려가면서 앞선 공략에 나섰고 막판에는 아주 여유로운 걸음을 보였습니다. 도입 시 기대친 만큼 성장세가 뚜렷한 이 5번 초인 강자 당연히 이번 승급전에서도 기대치가 높습니다. 최근 하이페이스 단거리 1,300m 동거리 연투 이어가고 있는 이 10번 명마질주. 자, 10번 명마질주 5번 초인 강자가 당일 가장 많은 인기몰이를 할 듯합니다. 이 도전권 중에 복병 가치가 있는 말 한두 눈에 띄는데요. 바로 8번 엄지여왕입니다. 마필 능력도 능력이지만 기승기수의 그 월등한 능력, 멀로 기수의 기용이라는 부분이 제기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가게 합니다. 단거리 영화즈 플라잉에 이어 지난 4월 28일 날 추입으로 입성을 했던 전력도 있고요. 최단거리 직전에는 상당히 강했잖아요. 흐름도 빨랐고 그 편성에서 차분하게 제어성 말머리 속에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걸음으로 4차까지 했습니다. 당시에도 거리가 길었더라면은 8번 엄지여왕은 충분히 직전 편성에서도 입상이 가능하지 않았나. 한데 1000m가 좀 짧았죠, 거리가. 이번에 늘어난 거리 분명 막판에 한 발 올려붙일 수 있는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 8번 엄지여왕의 종반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편성상 상당히 좀 계륵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엄지영 같은 경우에는 이마필이 순발력도 있거든요. 맘먹으면 앞선에 나가요. 앞선도 분명히 나갈 수 있는 선행력도 갖추고 있는 전력인데 그렇게 초반에 힘을 써버리면 뒷심이 나오진 않는 그런 전형적인 유형이라서 힘 안배가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4월 달에 멀루 기수가 입상했을 당시에는 최외곽이고 어차피 앞선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 너네 가라 나 가볍게 따라가 볼게. 그렇게 가볍게 편성을 따라가 보니까 탄스가 나왔던 모습이어서 최근에 보여줬던 걸음이 아예 무시할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 그 부분을 어떻게 이 첫 도전하는 거리에서 얼마만큼 잡아줄 첫 도전은 아니죠. 다시 한번 도전한 이 거리에서 잡아낼 수 있을지가 상당히 관건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상대보다 그 잠재력이나 그 전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렵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정말 잘 타면 3착 그 이상을 기대하기에는 다소의 검증의 요소가 우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일경주는요. 올 시즌 2세마 대표마로 성장할 5번 초인 강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4경주는 저희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직전에 동반 입상을 거뒀던 마필들의 다시금 리턴 매치로 결정이 날지 아니면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기회가 갈지 또한 최근에 아쉬움을 많이 할 수 있는 말에게도 관심이 가는 형국입니다. 일단 전개 이점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살려볼 말이 외곽이지만 11번 탄탄이노입니다. 직전에 1700m 첫 도전에 나서서 강공 선행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1순 코너 4개짜리 1700m 단번에 극복해낸 전략이죠. 자, 아무래도 선행주도 레이스로 자기주도 레이스 펼쳐나가면서 페이스 안배를 상당히 잘했어요. 힘 안배를. 자,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 게이트는 최외곽이지만 11번 탄타니너가 결국은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고 있고요. 당일 주로 컨디션 여전히 가볍겠죠. 연일 비로 인해서 가벼운 주로 컨디션의 선행 강공 작전 다시 한번 주요할 11번
탄탄위너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7번 광폭 주행, 2번 금순이스타, 여기에 6번 라운스텔라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7번 광폭 주행은 과거에 이제 기대는 악벽이 상존했던 말인데 최근 들어서 주행이 뚜렷이 안정화됐고요. 직전 경주는 출발 이후 다소 내측 기대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외선 전개를 펼쳤고 직전에 탄탄이노가 이끄는 페이스였죠. 이 선에서 적극성을 띠며 모래 피해 기가 막히게 전개를 풀어냈어요. 막판 결정력에 있어서는 탄탄이노를 이겨냈죠. 자, 이번에도 직전과 유사한 전개가 펼쳐지리라 봅니다. 직전에 선행마였던 탄탄이노가 외곽 나왔습니다만 보내놓고 2선 따라가는 전개, 다시 한번 동거리 연투기 대치 7번 자 광폭 주행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2번 금손이스타입니다. 직전에 정말 출중한 능력을 선보이며 6등급을 굿바이 무대에 우승으로 장식했던 말이죠. 과거 이 말도 외측 기대는 악벽이 있었던 마필이지만 최근 들어 주행이 안정화됐고요. 이번 금손이스타 지난 5월 26일 1700m 도전에서는 뒤측선 무빙 작전을 펼쳤습니다만 힘한배 실패 무너졌어요. 하지만 직전 1300m는 늦보라고도 중위 인코스 들어와 마지막에 월등한 결정력을 발휘했죠. 거구의 체격에 주폭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말입니다. 승급 전에 늘어난 1700m 이미 1700 도전을 해봤고 자 2번 금토니스타의 선정이 됐지 충분해 보입니다. 자 여기에 6번 라운스텔라가 역시 과거 언제 외측 기대는 악벽이 있었던 말인데 직전 경주 망사는 거며 승인장구 착용하고 출전했던 1700m 레이스 당시 6번 라운스텔라는 자 초반 살짝 쳐졌습니다만 뒤측선에서 무빙 외측으로 감아서 3코너 진입 전에 선행을 나섰고 기가 막히게 전개를 풀어내며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1700m. 이번에 다시 한번 충분히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6번 라운스텔라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다시금 강공 선행작전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연투기 대치가 높은 11번 탄탄 위너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서울 4경주 민병철위원회 해설 잘 들었습니다. 11번 탄탄 위너라든가 이번 금순이스타 등 저도 역시 추천을 드려야 되는 말들을 함께 추천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 다소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이번 금순이스타에게 우선 점수를 줬는데요. 보통 흔히들 장거리로 가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마라토너의 덩치가 스프린터들보다 좀 작다라는 것 때문에 덩치가 큰 말들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보다는 좀 단거리 이런 식의 이렇게 선입견들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금순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힘이 완벽하게 차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힘으로 띄워줄 수 있는 그 주폭을 활용할 수 있는 거리 그 부분이 좀 더 주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첫 번째 도전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오히려 두 번째 도전하고 있는 지금은 좀 더 주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11번 탄탄 위너보다 앞서 있는 이유는 금순이스타의 전개 이점 때문이겠죠. 탄탄 위너도 선행을 나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못 나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 금순이스타는 선두권 가세도 가능하고 추입도 된다라는 부분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0번 한양상상과 9번 올댓 코리아를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9번 올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강급이 됐고 예산 4등급이죠. 미국산 말이니까요. 그리고 꾸준하게 자신의 끝걸음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만 더 빠른 상대들에게 밀리면서 아쉬움이 남았었던 만큼 느려진 5등급 흐름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끝걸음 발휘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복병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10번 함양산삼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느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은 굉장히 적은 혈통적 기대치를 갖추고 있는 전력이고요. 생각보다는 원하는 마체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마방에서도 굉장히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체격이 좀 불어나야 하는 유형의 말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직전 경주 상당히 빨랐던 흐름을 자신의 추입 탄력으로 이겨냈었던 전력이니만큼 늘어난 거리 역시 충분히 자기의 선입력 혹은 추입력 발휘 가능하다고 봅니다. 10번 함양산삼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만큼 그 초중반 전개를 선두 선입권에 붙여나가며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데 아무래도 이 코너 4개짜리 17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 중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는 마필들은 선행, 직전에 11번 탄탄이나고 그랬죠. 앞선에서 좀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마필이 이 코너 4개짜리 1700m 단번에 극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10번 함양산삼은 자, 직전에 힘한배 잘했고 내선에서 차분하게 타면서 막판에 올려붙이는 추입으로 삼착을 했던 말. 그래서 초반 전개를 얼마만큼 앞선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전개를 펼치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글쎄요. 요 편성에서도 요 10번 하면 3-3이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도 있고 초반 자리 잡는데 좀 앞선 자리 잡는데 여의치가 않을 듯해요. 1700m 첫 도전 코너 4개짜리 요 편성에서는 한 번쯤 검증의 무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전에 말씀하신 9번 골드코리아는 이 강급전에 6km가 대폭 늘어난 57회 보중이긴 합니다만 전기를 좀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장점에다가 외선마 신분으로 국산 5등급에 출전하기 때문에 복병 가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섞여 있는 듯한 마번이 제 마번인데요. 저는 이제 7번 광폭주행을 좀 높게 평가를 했어요. 광폭주행 같은 경우가 전개 민감성은 상당히 좀 가졌던 마필이거든요. 이제 그 마필 자체가 무엇보다 6월달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탄력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직전 경기 정말 여러 건만 좀 많이 보였다고 좀 평가를 합니다. 얇은 마차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56점의 부담 중량도 이겨냈던 전력이 있는 모습이라서 저는 최근의 변화, 좀 뒤늦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광폭주행의 선제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11번 탄탄 인어는 동의하고 있고 뭐 나머지 금순이 스타라든가 뭐 올드코리아를 원래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대답을 해버리시네요. 조금만 더 강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런 5등급에서 기복형의 마필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외선 마필들의 선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더군다나 이번 경주에서는 안쪽 1번마 영웅불패, 4번마 동해클럽, 5번마 자이언트 마초, 바깥쪽 올드코리아까지 총 4대의 외선 마필을 떨어져서 지금 경주를 치르고 있거든요. 1번 영웅불패라든가 4번 동해클럽은 이제 7세와 4세로서 한계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자이언트 마초와 올드코리아는 3세 마필로서 특히나 올드코리아 같은 경우는 변화의 조짐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약한 편성에서는 저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다시금 적정거리 출전에 선두권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연투기 대치 11번 탄탄 위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1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다시금 1700m입니다. 5경주는 앞전 4경주와 분할된 편성이죠. 최근에 안말 대선 경주에서 꾸준히 전력 변화를 모색했던 말이 이번에 일반 편성에 출전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뚜렷하게 현등급에서 전력 변화를 모색하는 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동거리 1700m 검증 완료된 전력도 눈에 띕니다. 과연 어떤 말들의 입상 기대치가 높을지 자,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5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경주하고 분할이 됐는데요. 이번 경주가 조금 더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좀 더 입상 유력마가 뚜렷이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고 그 중심에 이번 레인 먼저 추천해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가장 낮은 등급의 레이팅을 보유한 채로 이제 우크스 경기도지사배 티아라의 마지막 강문에 도전을 하게 되죠. 상당히 잘 뛰었어요. 깜짝 놀랄 만큼 잘 뛴 걸음입니다. 물론 당시 다이아로드의 선행을 잡아내지도 못했고 클리어검의 추입 탄력보다는 밀리는 걸음인 것이었던 건 맞습니다만 그 말들은 상위 등급 말들이잖아요. 4등급 말들이었고요. 레인 입장에서는 도전 자체에도 의의가 있을 법했을 뿐만 그랬을 말인데 2000m라는 그 긴 거리를 자신의 선 입력만으로 버텨내는 걸음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앞에 세 마리를 제외하고는 자신은 나머지 말들은 모두 제압하는 근성까지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지금 1700m입니다. 본인의 우승거리 재도전이라고 한다면 선행이 됐던 선입이 됐던 가능성 있는 모습 이번에는 현등급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노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9번 천년의비와 함께 동반 입상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9번 천년의비는 직전 승급전에서도 강하게 추천을 드릴 만큼 걸음이 느는 속도, 훈련 시의 걸음 변화는 이미 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전력인데요. 직전 경주 외곽이 그렇게 미끄러웠을까요? 외곽을 돌면서 한 코너를 돌 때마다 한 번씩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결국 전개 분리를 극복해내지 못하는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 주로라고 한다면 외곽을 도는 말은 상당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레인 쪽에 더 점수를 줬다라는 부분 때문이지 9번 천년의 비가 걸음이 직전보다 못하다라든가
이제 이 말이 레인보다 못 뛸 말이다라는 것 때문에 순위가 내려가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 주로 체킹하면서 9번 천년에 비해 상승세, 이번에는 서력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9번 천년에 비해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강급전에 6번 로얄복순이 가벼운 주로에서의 선행강공, 기습주의, 4번 메이세이드림 승급전입니다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걸음에 대한 가치 평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잘 들었습니다. 뭐 이번 레인을 함께 놓고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고 후차권에서의 압축이 중요한 구도인 것도 동의를 합니다. 정말 많이 뛴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인은 데뷔 초 이제 추위권의 습성을 보여주다가 이제 선두권 스키피드까지 보여주면서 최근에 안정감 자체는 이 편성에서는 이제 안말 대상 경주인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 편성만큼은 이 상대 편성만큼은 레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도전권에서 9번마 천년아비 그리고 4번 메이세이 드림까지도 동의를 하고 이제 복병권에서 이제 그 생각들이 조금씩 갈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자는 거니까 저는 1번마 클린업 드림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우선은 클린업 드립 같은 경우는 직전의 경주가 답창 때문에 또한 설 열창 때문에 주기가 좀 늘어진 상황이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기간 동안 마방 이적도 있었었고요. 클린업 드림의 장점 자체는 뭐 파괴력이 있는 한 발은 아니지만 코너 예측에서 따라갔을 때 그 페이스 맞게 걸음을 띄워주는 그 주폭 자체는 언제든지 현등급 자체에서는 이변 세력으로 가담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 코스가 좋았을 때. 전개를 끌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일본의 구도에서는 마누엘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고 인코스 이점에 주기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반 클린업 드림으로서도 이 기회는 놓치기 힘들다는 판단이라서 복부의 가치를 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앞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1번 클린업 드림은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많이 속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훈련 시의 이 말의 컨디션과 활기는 어느 편성에서도 빠져서는 안 될 만큼 항상 좋았습니다. 이번에 또 좋습니다. 근데 늘 딱 그 정도인 것으로 봤을 때 이 말의 활기만 딱 보면은 이 말은 선행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활기를 이번에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기습 선행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 딴에는 굉장히 놀래서 무서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선행마를 6번 로열 복순이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 레인과 함께 만약에 1번 클린업 드림이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순간 놀랄 수는 있겠는데 지구력 면에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좀 더 필요한 세력이라서 1번 클린업 드림은 추천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1번 클린업 드림이 최근에 보여준 전개 행보를 보면은 항상 초반에 처져서 전개를 펼치죠. 의도적으로 잡고 후미에 있었던 그런 전개도 있지만 초반 순간 스피드가 다소 저조한 유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헌데 앞선 선두 선입권의 말들이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1번 클린업 드림 김지영 의원은 다소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당일 비가 좀 내릴 주로 컨디션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2번 레인, 9번 천년의 비. 자, 비 오는 주로에 걸맞는 마명이네요. 자, 2번 레인과 9번 천년의 비에 가장 높은 당일 인기도가 형성이 될 텐데요. 그런 가운데 승급전에 이 4번 메이세이 드림이 상승세에 또 관심이 갑니다. 일단 뭐 2번 레인은 앞말 대상 경주 강한 상대 구도 벗어나 1번의 일반 편성에 전개까지 앞선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기 때문에 중심마로서의 가치는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2번 레인. 자, 역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1700m 마지막 한 발 역습이 가능한 11번 라스트 잭팟이 있습니다. 초반 거의 발진불량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초반 그 전개를 풀어내지 못하고 항상 처져 있죠. 마지막에 발동이 늦게 걸려 직선에서 질풍같이 몰아치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1700m 4착 3착 착승권. 자, 이번 경주 글쎄요, 최근에 이제 싸웠던 그 레이스 흐름보다는 충분히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막판의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는 이 편성으로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요 11번 라스트 잭팟의 마지막 한 발 역습 가능성, 추입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마지막 한 발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말이죠. 11번 라스트 잭팟은 5등급에서는 언제든지 그 추입이 통한다라고 한다면 항시 눈여겨보셔야 하는 전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전 경주와 같은 전개가 이번에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2번 레인과 6번 오렐복스니 그다음에 9번 천년의 비 등이 선두권에서 그대로 버티고 간다라고 한다면 라스트 잭팟은 3등을 할 수밖에 없죠. 즉 앞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현 등급에서 추입 가능성은 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소간의 어부지리가 아닌가 싶어서 좀 조심스러운 추임마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는요. 최근 장거리 안말 대상 경주에서 선전했고 이번에 일반 편성의 전개까지 매우 유리하죠. 2번 레인을 중심으로 저희가 언급해드린 도전 복평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상당히 하이페이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1200 단거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세 전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말, 직전에 아쉽게도 착승권 머물렀습니다만 이번에도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선행마 한두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어느 정도 인기마의 윤곽은 드러나는 구도인데 일격과할 복병 가치가 있는 말까지 도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 제가 소개드리고 제가 정리드리겠습니다. MC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선행권의 마필들이 상당수가 포진돼 있어요. 경합 자체가 자칫하면 불가피하게 선행권의 몰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선행권 중에서 살아남는 마필이 한두만 남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그 상대 마필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소개해 주셨던 2번은 시드니 망치가 될 거고 바깥쪽에 있는 성장세의 마필들도 있지만 저는 이 편성이라면 어차피 이 스피드형 마필들이 싸울 수밖에 없더라면 전개상 그리고 최근에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마필을 놓고 붙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바로 4번마 우승 티켓이죠. 4번 우승 티켓이라는 마필은요. 기본적인 스피드뿐만 아니라 탄력에 대한 여유가 상당했던 전력이에요. 근데 데뷔 초 이후에 조금씩 발주가 미끄러지더니 좀 좋지 못하더니 계속 전개에 밀리고 모래에 맞았을 때 모래에 대한 반응도 좋지를 못하고 늦은 추입력을 발휘하고 계속 문제점, 탄력은 좋은데 문제점을 많이 노출을 했었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나빴던 습관들 자체가 최근 들어와서야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5월달의 경주 최외선 불리한 전개 선두권 외선과 싸워주면서 입상을 거두더니 직전에 승급전 1200m를요 차분하게 선입권에서 모래를 맞으면서도 안정감 있는 전개와 추입력을 발휘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 안 좋았던 습관들을 벗어나면서 선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이 마필의 가장 큰 장점이죠. 빠른 레이스를 많이 경험도 해봤고요. 안쪽 마필 그리고 외선 마필 누가 선행가도 4번마 우승 티켓은 자리 잡기 수월해졌어요. 선입 가능성 이후에 앞선이 싸워준다면 더 고마울 3번 우승 티켓은 최근의 변화 이번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권에서 안쪽 2번 시드니 망치, 11번 영성스타 그리고 5번 파인트럼펫의 선행 가능성, 선두권 공략의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번만 시드니 망치 같은 경우에는 주행 심사도 가능성이 좋았고 훈련 시 모습이 좋았어. 더군다나 19조의 신예 전력이어서 데뷔 전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었고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피드를 보였고 빠른 중속, 약간 끌릴 정도로 스피드를 보이면서 앞서는 장악을 시도했습니다만 마지막 끝걸음 1300이 아쉬웠었죠. 1200이었으면 충분히 버텼을 텐데 이번 거리가 1200이네요. 이번 시드니 망치는 이번 경주 선행 이어 버티기 가장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11번 영성스타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마필이에요. 기본기는 좋았는데 계속 결정력이 이어지질 못하면서 5등급을 진입하는데 우승 없이 진입했습니다. 3착만 3번 하면서. 그런데 5등급 진입하고 나서 이제 힘이 차기 시작하더니 최근 따라가는 전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선두선이 빠른 레이스에 익숙한 11번 영성스타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5번마 파인트럼펫 같은 경우는 입장 물량 때문에 출발 때에 접근 거부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안정감 있는 모습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부터 그런 모습이 완화되면서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파인트럼펫은 선행가도 좋고요. 선두권 2선 외곽만 자리 잡아도 이번 편성에서 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자, 결론은 전개적 우위를 가져갈 이 마필을 먼저 강조를 드리는 구도입니다. 3번 우승 티켓 최근의 유연성이라면 이번 편성에도 가장 유리한 조건과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대동소이해요. 근데 다만 혼전도는 어느 정도 높기는 한데 인기마들의 혼전 구도가 아닐까 싶어서 충마 선정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4번 우승 티켓의 능력치를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보다는 이번 시드니 망치의 이 편성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데
혼합 4등급 말이죠. 외산마예요. 그 외산마 경주가 불발이 됐습니다. 경주가 깨졌어요. 5마리밖에 출전 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 넘어올 수 있었던 말. 외산마가 동등급, 이 4등급이기 때문에 4등급에 넘어가기 위한 조건은 본인이 출전을 예정했었던 경주가 깨져야 됩니다. 불성립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작정하고 넘어온 겁니다. 원래 5마리가 출전 등록돼 있었던 얘기는 거기다 출전을 했다는 얘기는 썼다는 얘기는 국산 4등급 가겠다는 얘기죠. 이번 시티망치 데뷔전은 끌리면서 아쉬웠습니다. 끌리지 않을 겁니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시티망치의 선행강공 주의하리라고 보고요. 같은 케이스의 말이 1번 예스페어예요. 예스페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주행심사 때 보여줬었던 중속감이 제법 있었던 스피드감이 상당히 살아있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원래 1000m 출전 예정이었다고 하지만 1200m 늘어난 거리가 불리할 리가 없습니다. 순발력보다 중속이 더 좋은 유형이라서. 1번 예스페어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예스페어의 중속감 분명히 같이 좋게 보셨을 것 같은데 추천을 왜 안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추천 뭐 현장에서 좋다면은 할 의사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죠. 예스페어는 그렇습니다. 뭐 이번 시드니 왕치는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분명히 직전에 너무 선한 편향을 나갔었는데 덜미를 잡혔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국산 4등급이라도 만에 하나 이 마필 말고 다른 마필이 선행 가게 된다라면 그 전제 조건을 판단해 본다면 시드니 왕치 약간 불안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어서 저는 이렇게 마번이 선정이 됐고요. 일반 예스페어 같은 경우는 정말 중속도 좋았고 몰고 가는 직선에서 탄력도 여기가 좋았습니다. 다만 마필 자체가 모래를 맞아보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단점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번 경기에서 망사능 가면을 채우고 나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도 마방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레이스가 생각보다 빠른 레이스예요. 시드니 망치부터 우승 티켓, 파인 트라펫이나 여러 도의 마필들이 갇히게 되면 이 마필이 못 뛸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지 주폭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3경주 때 이제 오버마 스타오름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을 치르거든요. 그 마필을 한번 보시고 이 마필과 한번 능력 비교, 탄력 비교를 하면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스페어는 기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저도 무시는 못하겠습니다. 당일 상태 주로 파악하고 말씀드려야겠죠. 네, 기본기 갖춘 신마 1번 예스페어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전 가치가 있는 마필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단거리 레이스이고 선행마는 눈에 뻔히 보이죠. 2번 시드니 망치입니다. 데뷔전을 야간 경마 타이밍에 뛰었습니다. 7월 5일 7경주가 8시 스타트했어요. 그때 울트라 파워라는 능력 선행마 보다 앞에 나가서 레이스를 풀었는데 좀 끌렸죠. 막판에 잡히고 말았는데 덜미를. 이번에 실전 2전째 거리도 1200m로 줄였고요. 요 편성에서는 수월하게 레이스를 주도할 선행마로 보입니다. 이번 시드니 망치의 1승 대치 높게 평가하는 구도고요. 역시 뭐 4번 우승 티켓도 전개를 유연하게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고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갈 듯합니다. 여기에 3번 5호 대장군이 있습니다. 최근에 4등급 무대 강한 상대 구도 빠른 흐름에서도 계속해서 착승권 언저리 성적을 내고 있고 분명 6월 14일 경주를 보면요. 이 뒤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측에 붙여놓고 선입권에서 응수를 했고 당시 볼드루즈 할라스카이 이어 3착을 했던 전력입니다. 직전에는 자리 못 잡고 흠이 쳐졌습니다만 그래도 막판 탄력은 좋았어요. 올라오는 걸음으로 4착. 분명 이 편성에서 3번 5호 대장군이 복병 가치는 충분해 보이는데 백동일위원 3번 5호 대장군 어떻게 평가하세요? 5호 대장군 같은 경우에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5호 대장군이란 마필 자체가 모래를 잘 못 맞았거든요. 모래를 잘 못 맞아서 계속 그 처진 전개를 펼치고 바깥쪽을 고집하고 그랬던 전력인데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열역감은 좀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레이스가 5호 대장군이 장악할 수 있는 레이스는 분명히 아니에요. 따라갈 수 있는 초반의 그 중속 자체에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 5호 대장군이 취입을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취입해서는 이 레이스에서 올라오기에는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요. 최근에 단거리 하이페이스 자력입상의 폭발적인 상승세 4번 우승 티켓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4등급 단거리 1200m 레이스입니다. 다수의 입상 도전 가능마들이 자력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데뷔전 치료는 기본기 갖춘 신마 한두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은근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서울 7경주,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7경주 오늘 붙어서 이길 경주입니다.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자, 이번 경주 1200m 거리가 되겠고요. 이 거리에서 가장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걸음이 늘고 있는 말을 주목해달라. 누가 걸음이 늘고 있느냐. 이는 훈련식 컨디션하고 또 다른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훈련식 컨디션의 변화를 기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걸음이 늘기 시작한 말들을 우선적으로 주목을 해줘야 한다라는 부분, 그 중심에 10번 고고비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직전에도 제가 드디어 고고비를 추천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고고비인데요. 고고비가 그때 당시에 우승을 차지합니다. 걸음이 확연하게 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걸음이 늘기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고고비가 보여주고 있었던 전개는 추입이었죠. 순발력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추입을 했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힘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말이 자신감까지 붙기 시작합니다. 선두권 적극적인 공략이 주요하면서 직전 우승을 차지하죠. 이 말을 선행마로 분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추입과 선행을 오고 갈 수 있는, 이제는 전개 자유 이점을 갖게 된 말이다. 그 말이 바로 10번 고고비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려야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앞서서 민병철 MC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눈에 띄는 신예 1번 다이나믹 커밍. 이 말은 이제 주행 심사 때보다 걸음이 늘기 시작한 훈련식 컨디션. 그 걸음이라면 이번 경주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속을 활용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굉장히 침착하게 참고 탔던 주행 심사 내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번 게이트인 상황에서 침착하게 참고 탈 필요가 없죠. 본인의 순발력이 아예 밀리는 전력도 아니라는 부분, 1번 다이나믹 커밍에 대한 기대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걸음이 늘기 시작하는 말, 8번 레이징 엔젤, 그리고 5번 머스탱 런, 이번 경주 최대 복병이죠. 8번 레이징 엔젤은 긴 설명 필요 없죠. 직전 외곽, 인코스 들어왔고 선행 나갈 수 있고 선입도 가능한 빠른 흐름이 유리한. 5번 머스탱 런은 설명이 자주 필요합니다. 직전 경주에 분명히 순위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순위 상승을 이루게 됐던 그 원인 역시 이 말도 힘이 붙기 시작한 시점, 이제서야 걸음이 늘기 시작했다는 부분. 5번 머스탱 런 역시 선입권에서의 안정적인 전개 이점과 직전에 크게 체중이 불어나면서 이 말에 맞게, 그 체격에 맞게 체형이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 강조드리는 5번 머스탱 런의 복병 가치까지 오늘 꼭 붙어서 이기고 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고비 드디어 중심으로 선택을 하셨네요. 무시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중심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고요. 나머지 마필들의 선전도 기대가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의 마필도 있지만 분명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도 주목할 필요가 있잖아요. 7번과 사바킹덤이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10번 고고비는 성장세, 1번 다이나믹 커밍은 잠재력과 훈련세의 모습이라면 사바킹덤은 예전에 그 순발력과 탄력을 분명히 찾아가고 있는 회복세의 전력이에요. 파행 때문에 고생도 했었고 선행을 못 나서는 레이스에서 상당히 고전도 많이 했던 전력인데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직전은 따라가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이번 레이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가 좋은 7번 사바킹덤은 승급전이라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인데 7번 사바킹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멀로기수로의 안전교체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명왕이라는 말을 산마신이라는 차이로 낙승을 거뒀다라는 부분 역시 사바킹덤의 회복세, 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바킹덤은 직전 경주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방송 추천 경주였죠. 자, 그런데 이번에 추천권에서 밀리게 됐던 이유, 순위권에서 제가 추천하는 데서 순위가 밀린 이유 중에 하나는 걸음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직전 경주 편성의 호기 속에 우승까지, 낙승까지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뛸 수 있는 그 폭발력 있는 걸음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즉, 회복세는 인정하나 상승세나 더 이상 걸음 신장세에 미치지 못한 전력이기 때문에 걸음이 늘고 있는 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목을 하다 보니 사바킹덤이 순위가 밀렸음을 양해 바랍니다. 네, 기승기수는
높은 점수는 주겠습니다만 7번 서버 킹덤 마필 자체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급 전에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견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0번 고고비는 과거 타이밍 늦어 늦취배 소지가 있었던 말인데 이런 말들이 힘이 붙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앞선 가담도 하게 되죠. 직전에 앞에서 선입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10번 고고비 당연히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중심마로서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도전권들 8번 레이징 엔진 오버 머스탱 런 등등 말씀해 주셨고 10마 1번 다이내믹 커밍도 충분히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어 보이네요. 자, 여기 한두 더 말씀드리면은 6번 아메리칸 벨이 있습니다. 가벼운 주로에서 상당히 강점을 선보였던 4월 27일 경주. 체중이 적절하게 당시 빠지며 첫 입상을 차지했는데 직전 경주는 또 체중이 불어 다소 둔탁하며 1300거리는 다소 아쉬웠는데 이번 경주 6번 아메리칸 벨이 전개상으로도 불리할 여건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체중이 좀 빠져나오면 좋겠는데 김지영 의원 당일 좀 체중 빠져나온 6번 아메리칸 벨 어떻게 평가하세요? 체중이 빠져나오는 건 좋은데요. 또 15kg 이상, 20kg 이렇게 빠져서 나올까 봐 그건 걱정입니다. 체중이 한번 이렇게 크게 급락을 이렇게 변동폭이 큰 말들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상책이더라고요. 그게 결국 이변으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아메리칸 벨 같은 경우에는 당일 컨디션 체킹은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컨디션의 변화나 확연한 변화를 감지하기는 아직 힘든 시점이라서 좀 조심스럽다라는 견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는요. 이제는 뚜렷하게 힘부터 나가며 이제는 앞선에서도 레이스가 가능하죠. 연투기대 친오픈 10번 고고비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상당히 옥석 가리기가 난해한 구도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일요일 중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부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월 후반부 승리의 방점을 찍어드릴 8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승급마 한두에게 높은 관심이 가고요. 도전권들의 옥석도 정확히 가려 드릴 텐데요. 눈에 띄는 말 당연히 9번 최강스타입니다. 최근에 3연속 우승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승급 전에 조건 더 좋아요. 4.5km 감량 혜택. 선행이든 따라 붙는 전개든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이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고 이미 예전역에 3등급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난 올해 초에 5개월여 공백이 좀 아쉽죠. 여튼 갈 길 바쁜 말. 자,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 9번 최강스타 늘어난 1200m 거리 승급전도 너끈히 극복해낼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9번 최강스타를 중심마로 강조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선행널솔 3번 라온 세레나, 7번 럭셔리 해피, 외곽 12번 머니 대륙이 눈에 띕니다. 자, 안쪽에 3번 라온 세레나는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전형적인 선행형 어필이죠. 과거에는 다소 이제 기대는 악벽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최근에는 주행이 안정화가 뚜렷이 보강된 모습 속에 직전 경주 4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1300m 출전 선행 강공 작전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반부에 압박도 있었습니다만 너끈히 이겨냈죠. 이번에 승급 전에 1200m 거리 내렸고 부담 중량도 4kg 내려받아 51에 유리한 부증이죠. 선행 강공 작전이 다시금 주요할 3번 라온 세레나를 도전 1순위로 말씀드리고요. 외곽의 12번 머니 대륙이 역시 4등급 무대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승급전 다소 아쉬운 전개 운영 속에 사착에 머물렀던 말이지만 자, 이번에 이원전 기수로 안정을 교체했고요. 직전에는 자리를 못 잡고 중음이 쳐졌어요. 모래 맞고 전개 쳐졌습니다만 재차 올려붙이는 막판 근성을 선보였단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선두 하이페이스에 2, 3선 따라붙는 선익 가담 능력도 있고요.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려 12번 머니 대륙의 선전 기대치.
여기에 7번 럭셔리 해피가 직전 경주는 휴양 공백 이후 베스트 컷이 아닌 상황에서 졸전이었고 당시 자리도 못 잡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 하지만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은 좋았고 이번에 정상주기 선두권이 몰락시 이선이 몰락시 7번 럭셔리 해피가 분명 막판에 올려붙일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추임마죠. 7번 럭셔리 해피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요. 최근에 연승의 상승세 단거리 자유전개 이점을 다시금 극대화할 9번 최강 스타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요 하이페이스 단거리의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엄선해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당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마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9번 최강스타를 중심으로 선행권 그리고 따라가도 되는 유형의 말들 위주로 다 추천을 해주셨던 그 안정감이 상당히 매력이 있네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서야만 되는 말, 선행을 나섰을 때의 그 파괴력이 기대가 되는 말 중에서 복병일 것 같습니다. 1번 아르고 멜로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1번 아르고 멜로디가 지금까지 이 말은 1200m가 더 적정거리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1400m에서 좀 더 느린 흐름에서 조금 더 편한 선행 이것을 계속 노려보고는 있었죠. 실제로 그것이 주요하면서 1400m에서 입상을 거둔 경험도 있습니다. 당시 1번 게이트였고요. 1번 게이트에서의 선행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입상을 거둘 때는 심지어 선행도 아니었어요. 선입 가능성까지 원투에 둘 수 있는 아르고 멜로디인데 이번 경주에서는 나머지의 말들도 선행을 나서야 하는 말들도 다들 이게 선입으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르고 멜로디가 1번 게이트면 조상범 기수라면 감량까지 있는데 선행 나서지 않겠습니까? 선행이든 선입이든 단거리 강자급의 1번 아르고 멜로디 어떻게 판단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매우 뜨끔한 지적이네요. 2,400m 만만치 않은 거리를 현등급에서 연투로 이어갔던 상승세의 전력이었죠. 최근에 입상 실패가 그런 부분이죠.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자리 잡는 과정 여의치가 않았던 부분이 좀 페인이었다 싶어요. 이번에 11주간에 출전하는데 컨디션도 크게 하자 없어 보이고 근데 일단은 선행은 3번 라운세레나가 받아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굳이 1번 아르고 멜로디가 선행 나서지 않아도 코스 안쪽 들어와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 가치가 있는 복병 가치가 있는 전력으로 저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선행권의 마필들, 라운세나가 선행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도 있지만 최강스타도 좋은 마필인 것도 있지만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미르스톰이라든가 서클댄스라든가 선행권의 마필이 많아서 좀 고민이 됐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아르고 멜로디도 좋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을 뺏겼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을 또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저는 이제 복병이 될 수 있는 이마필을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앞선이 다투어줄 수 있는 그 조건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2번 그린케이. 그린케이라는 마필 자체는요. 원래 3등급의 마필이었어요. 결국에는 좀 병력의 여파도 있었고 떨어진 컨디션 속에서 강급이 됐었는데 강급되고 무거운 부중에 고심을 하다가 직전 3착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3등급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좋아진 것은 50일의 가변 중량이라는 거예요. 50일의 가변 중량에 살아난 컨디션 그리고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린케이인 만큼 역습 탄력 이번 주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다 평가하고 싶은데 그린케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자 이번 그린케이도 충분히 복병 가치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8경주 편성 전개 자체를 선두 선입권에서 결판이 날 레이스로 보고 있고요. 이번 그린케이 말고도 그 외에도 경주권이 좋아진 제가 이제 설명드린 마필들 감량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앞선 1200m 거리이기 때문에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말들이 동반 입상 기대치를 높게 보기 때문에 초반 전개에서 처져서 막판에 역습을 가야만 가능한 또한 선두권이 몰락시 가능해 보이는 이번 그린케이는 이 편성에서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승급전의 경주 여건도 좋아요. 9번 최강 스타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오너스컵 대상 경주
자, 서울과 부산의 최강의 중거리 강자를 결정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오늘의 1호 경마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마령 조건으로 3세마, 유일한 3세마 10번 하바나 찰리가 54.5의 부중, 그 외에 11두의 마필은 모두 57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습니다. 최근에 능력 이 상승세를 또한 대상 경주에서도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였고요. 자, 뭐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16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과연 얼마만큼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첫 도전에 대한 부담감을 얼마나 떨쳐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저희가 일요일 대상 경주인 오너스컵 심층 분석해 드릴 텐데요. 자, 일단 백동일 위원, 예측되는 전개 상황하고 가장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의 서열까지 말씀해 주시죠. 선두권 세력들 중에서는 이제 안쪽 1번만 에이스코리아가 인코스를 포진하고 있네요. 기대만큼의 지금 회복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쉽죠. 원정 갔다 와서 원정에서도 실망스러웠지만 직전 경주도 약간 매끄럽지 못했지만 그래도 버텨내면서 스피드를 보였던 모습이라서 1번 에이스코리아, 그리고 바깥쪽 중간 외선에서 6번 킹 오브 글로리, 바깥쪽에서는 10번 하바나 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선의권에 가담할 모습으로 보고 딱 그 사이에 블루치퍼가 딱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블루치퍼가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중간 선의권에서 뭉치는 전개 속에 뭐 쳐져 있는 7번마 돌아온 포경선과 8번 굿캐스팅, 외곽에 백문백답이 뭉치면서 직선에서의 취입싸움이 되겠네요. 저는 앞선 자체에서 가장 경쟁력을 느끼고 있는 이 마필, 아직은 한계가 없다고 봅니다. 5번마 블루치퍼를 강조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기간의 휴양, 뭐 특별한 병력이 없었던 모습이어서 이제 많은 기대치를 모았었고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세 번의 경주는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뭐 연습주행입니다. 연습주행. 그냥 가볍게 선행. 직전에 이제 1등급 첫 도전에서는 너 선행가 바로 옆에 붙어서 가볍게 직선. 한계가 없어요. 마치 뉴 레전드가 도입 당시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19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좀 평가해보고 싶네요. 저는 블루치퍼는 여기서는 여기서는 좀 더 보여줄 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선행권의 1번 에이스코리아와 6번 킹 오브 글로리가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 틈에서 가장 좋은 경쟁력을 보일 5번 블루치퍼를 강조드려보고 싶고요. 11번 백문백답은 이 편성 자체에서는 역습 탄력이 가장 앞서 있다고 느껴지는 모습이라서 저는 여전히 준비시 모습, 오랜만에 19조의 동반 입상을 좀 기대하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3번 위너골드가 저는 서울 마필들 중에서는 훈련시 모습이 가장 안정감이 느껴졌던 모습이었고 따라가는 전개에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라서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8번 굿캐스팅이 이제 다실바 기수가 부상이 아니라면 기승을 했을 텐데 저는 정도현 기수가 어찌됐든 이마필과 호흡이 좋았던 모습이어서 직전은 불리했던 전개를 극복 못했지만 선입이 가능한 8번 굿캐스팅의 선전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은 19조의 동반 입상 기대치, 거기에 능력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최근의 폭발적인 상승세 5번 블루치퍼의 선정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김지영 위원, 그래도 관록의 마필 대상 경기 수차례 입상했던 그 7번 돌아온 포경선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도전권의 마필들도 설명해 주시죠. 돌아온 포경선이 혹시 디펜딩 챔피언이 아닌가요? 제가 확인을 그걸 못해가지고. 맞죠. 맞아요. 예. 네.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과 직전 경주 SBS배에서도 빠른 흐름에서 추입형 말이니까 진로 조금 불편한 것쯤은 이제는 말도 안 하겠습니다. 라스트 탄력 그 자체가 가온 챔프를 잡아낼 듯한 그 말머리와 그 라스트 탄력만으로도 돌아온 포경선은 회복세가 뚜렷해요. 괜히 1600m에 나오고 이 대상 경주에 나오고 있는 말도 아니고요. 일반 경주 가면 레이팅 때문에 부담 중량이 부담스러워서 대상 경주 위주로 출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1600m까지 우승거리로다가 통과를 해놓은 돌아온 포경선이라고 한다면 이 말의 회복세를 의심해서도 안 되고 이 말의 경쟁력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돌아온 포경선 다시 한번 화이팅을 기대를 해보겠고요. 물론 5번 블루치퍼 굉장히 무섭습니다. 백동희 의원 설명 굉장히 잘해주셨고 가장 꽂히는 단어는 아직까진 한계가 없다. 맞죠? 그 말이 정답입니다. 선행을 나선다면 5번 블루치퍼의 한계는 찾기 힘들 겁니다. 다만 직전처럼 아직 이제는 지금까지 뛰어왔던 상대 중에서는 가장 빠른 상대들을 만났어요. 에이스코리아라든가 킹오브 글로리 등의 강선행마를 만난 상황에서 과연 블루치퍼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지기는 합니다만 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밀리진 않을 것이다. 5번 블루치퍼에 대한 기대치와
11번 백문백답도 동반 입상 가능성 저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당일 컨디션 보면서 백문백답의 직전 경주 그 무거웠던 주로에서 무거운 부담 중량으로 극복해냈었던 추이빈혁 기대해 보겠고요. 저는 서울말 중에서는 10번 하바나 찰리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 이편성에 사실 스프링백이 나오기는 힘들었겠습니다만 하바나 찰리가 스프링백을 4마 신차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능력의 한 수 위, 탄력의 재발견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위너골드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제 선택은 하바나 찰리였다라는 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은 디펜딩 챔피언 5번, 7번 돌아온 포경선의 연투 기대치 높게 평가해 주셨고 서울말 중에서는 10번 하바나 찰리가 그래도 경쟁력이 높다 강조해 주셨네요. 자, 저도 5번 블루치퍼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최근의 상승세의 전력 강조해 드리는데요. 5번 블루치퍼가 6번을 뛰면서 딱 한 번의 입상 실패가요. 이세마 시절에 경남 도민일보의 대상 경주에서 8마리 중에 8등을 했어요. 망신당했죠. 이후에 오랜 공백이 있었고 그 외의 경주에서는 그냥 너무나도 여유 있게 두수, 세수 위의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막판에는 아예 추진이 없어요. 무슨 주행 연습하는 것처럼 추진 없이 그냥 잡고만 타면서 대차로 이겨내는 5번 블루시퍼 한계를 내비치지 않는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5번 블루시퍼가 생애 2번째 대상 경주에서는 분명 우승까지도 가능한 전력이 아닐까 근접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7번 돌아온 포경선은 공백 이후에 지난 4월달에 부산일보배에서는 전력 가늠을 좀 해봤고요. 직전 경주 역시 자신의 능력을 사이즈를 만천하에 보여줬던 말이죠. 1600m 적정거리 맞죠? 7번 돌아온 포경선. 1번 에이스코리아는 여기서 선행을 강공선행 작전을 펼칠 텐데 아무래도 5번 블루치퍼의 압박을 얼마만큼 이겨낼지 참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모든 거리를 소화하고 있는 11번 백문백답 전천의 마필이죠. 네, 올 시즌 오너스컵 대상 경주는요. 그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5번 블루치퍼 그리고 적정거리 출전 디펜딩 챔피언의 연투 7번 돌아온 포경선 5번 블루치퍼 7번 돌아온 포경선 2두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도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뚜렷한 성장세에 승급전 나서는 마필들 상당히 관심이 가는 형국이고요. 4등급 무대에서 최근에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이번에 복수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현등급 기복마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강한 상대구도 전개 미스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충분히 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찬스로 보입니다. 다수의 입상 도전마들이 혼재한 서울 구경주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구경주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들 그리고 현등급에서 기본기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 양강구도 누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정확한 판단이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주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그 마필 출전하고 있는 만큼 최선 압축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중심 바로 8번마 딕시 어게인이죠. 주행심사부터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데뷔전에서도 인기를 떠나서 강조를 드렸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1300m 여유있게 선행 가서 여력 있는 모습. 2전째 맞이했는데 마필이 당황을 했죠. 불량주로 조건이었는데 안쪽에서 기습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선행을 가버렸고 그 흐름에서 선행을 주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수도 그리고 말도 다 하면서 아쉽게 3위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직전의 경주는 이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나와서 이번엔 정말 맘먹고 선행 가야지 하고 선행을 나서더니 더 좋아진 발걸음으로 선전을 했어요. 이제의 모습 같아서는 꼭 선행이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선행만 바로 옆에 붙는 2선 전개를 펼쳐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8번 딕시어게인의 스피드에 견주어 봤을 때 이 마필보다 빠른 마필이 있나라는 판단을 해봐도 눈에 띄지 않아요. 과거의 스피드에서 6번 여우리 정도, 그 안쪽에 있는 3번만 당당한 여걸 정도 2두인데 두 마필의 회복세가 최근 떨어지고 있죠. 8번만 딕시어게인 전개도 좋아졌습니다. 승급전이지만 또한 훈련 내에서의 성과 자체도 이 정도라면 딕시어게인의 선전은 여기서도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권에서의 압축 4번만 매니그랜드, 1번만 호크 행진곡, 7번만 트라이썬더, 4번만 매니그랜드 같은 경우는 직전 승급전에서 너무 무리하게 싸웠어요. 라운세레나가 맘먹고 선행 가는데 그 옆에 꼭 붙어가려고 문세영 기수가 좀 무리했던 운영 자체가 무너지고 말았지만 기본적인 주폭 자체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인 만큼 승급전 적응 마친 4번 매니그랜드 소개를 드리겠고요. 1번 호크 행진곡 같은 경우에는 승급전이지만 보여줄 거는 분명히 더 있습니다. 직전의 경주에서 중앙에서 몰고 나오다가 전기가 좀 쳐져버리면서 밀려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추입으로 올라온 것은 의미가 큰 만큼 가벼워진 중량의 코스 이점 호크 행진곡 말씀을 드려야 하고요. 7번마 트라이스 언더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선행을 편하게 나섰을 때 입상 이후에는 전기를 풀지를 못해서 고생했던 전력인데 최근에는 꾸준하게 모래를 맞고 뛰면서도 아직까지 반응이 베스트는 아니지만 올려붙이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좀 변화의 폭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7번 트라이스 언더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다시 한번 레이스 주도권 확실히 가져갈 안토니오 안장 8번 딕시어게인 강조드리면서 이 안에서도 분명한 정리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는 열심히 응원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도 함께 추천을 해야 할 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말들의 선전이 우선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지는 말 중에 하나는 트라이썬더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직전 승급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줄 때의 모습은 따라가는 전개였었다라는 부분. 분명히 1번 호크 행진곡도 따라가는 전개로다가 변화를 보여줬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빈틈은 뭐 8번 딕시어게인이 그대로 선행을 나서고 매니그랜드가 함께 응수한다 하더라도 2, 3선에서의 그 빈틈을 메꿔줄 수 있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이 5번 역대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더 보여줄 걸음도 있고 4등급에서도 통할 수 있는 걸음이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은 계속해서 졸전인지 좀 아쉬움이 크게 남는데요. 의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현재 컨디션은 직전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역대 최고에 대한 그 훈련 평가 그리고 이 말의 경쟁력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훈련 평가 좋았습니다. 훈련 가벼웠어요. 역대 최고도 저도 이제 느끼는 바가 매번 이제 역대 최고의 말이 참 가볍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저는 역대 최고의 이 문제점을 이걸로 꼽고 있거든요. 이탈 속도 그리고 초반에 그 이탈 받고 나서의 중속 딱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전기가 밀려요. 4월달의 경주는 퍼즈로 조건에서 밀려 있었지만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는데 5월달과 6월달의 경주는 그 페이스를 따라 붙지를 못합니다. 힘은 남는데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번 경주가 안 되면 역대 최고는 이제 거리를 늘릴 걸로 좀 예측을 해보고 싶고요. 이번 경주 안쪽 1번 호크 행진곡부터 소빈용 매니그랜드부터 여우리, 트라이썬더, 딕시어게인까지 그 상대방과의 선두권 스피드 초반 싸움에서 이번에도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지는 높아 보여요. 28조 최상식 마방 단일 추천이고요. 이해동 기수 역시 단일 기승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의지를 보여줄 텐데 전기에서 지금 밀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구도 자체에서도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지는 체크가 되나 전개상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해 주셨네요. 5번 역대 최고에 대해서는 백동일 의원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8번 딕시어게인이 기승 기수의 기용 그리고 전개, 조교, 3위일체가 딱 걸맞는 중심마 백동일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옆편성에서도 선행이죠. 안토니오 기수가 그 선행 강공 작전을 당연히 다시금 펼쳐주리라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다시 한번 승리를 위해서는 원래 하던 대로 전개를 펼쳐야겠죠. 8번 딕시어게인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상당히 혼재한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1번 호크 행진곡은 전개 자유로움을 직전에 검증을 받았고 4번 매니그랜드 여기에 9번 스트롱 벌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연속 승급전에 나서고 있는 말이고 뛰면 뛸수록 강해지는 내구성이 좋은 말로 보여요. 빠른 흐름이 항상 선두 외곽에서 따라붙으며 마지막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이고 있는 말이죠. 승급전에 2.5km 감량 혜택 찰떡궁합 멀로 기수의 재기용 백동일 의원 9번 스트롱 벌처 이번 경주 편성에서의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까다롭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예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 마패를 좀 추천드리기도 그렇고 좀 고민이 좀 되는 마필인 것은 맞습니다. 관절염에 이제 내측기됨도 있었었고 거세도 했었었고 그 이후부터 좀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입상했던 그 전력들의 페이스 자체는 분명히 이번에 보여지고 있는 페이스보다 느렸다라고 전 평가를 내렸어요. 안쪽에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뿐만 아니라 지금 차라리 스트롱볼처가 조금 더 안쪽에서 전개를 펼쳤다면 모를까. 딕시오게인 바깥쪽에서 레이스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한 번쯤에 검증이 좀 중요하다는 판단이라서 저는 이번 경주는 검증의 무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9경주는요. 능력 전개 조교 3위일체가 딱 걸맞는 또한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8번 딕시 어게인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복작복작한 선두 하이페이스 구도를 마지막까지 이겨낼 끈기와 근성을 갖춘 말, 또한 이번에 경주 여건 좋아진 또 당일 주로 여건에 부합하는 3일체가 맞는 말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1월 후반부 승리의 방점을 찍어드릴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9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휴장전 마지막 경주 서울 12경주가 되겠습니다. 요 12경주 해설 이후에 저희 복병마 심층분석 코너 서울 6경주도 준비해 놓았고요. 자, 1월 마지막 12경주 휴장전 마지막 경마 이 1400m 레이스로 펼쳐지고요. 2등급 레이스입니다. 무엇보다도 요 12경주는요. 직전 대비 거리 변화로 인한 변수가 상당히 작용할 듯합니다. 단거리 1200m에서 이제 빠른 순발력으로 레이스를 유리하게 펼쳐냈던 그 전력의 마필들이 늘어난 거리에서 얼마만큼 능력을 보일지, 또한 거리 내린 장거리 뛰다가 거리 내린 1400m에서 이번에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복병 가치가 있는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주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 12경주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휴장전 마지막 경주 제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기는 너무 편성이 어렵다라는 거 살짝 꼬리 한번 내려보면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이번 경주가 어려운 이유는요. 전개에 민감한 말들이 절반 이상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선행 성공 여부가 입상과 직결되는 유형의 말들을 어떻게 판단해낼 것인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선적으로 전개에 민감하지 않고 현등급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말 3번 에이스 러너 중심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에이스 러너가 저는 이 말의 컨디션 회복세를 계속해서 주시해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2등급으로 강급 이후에 벌써 2번의 경주를 졸전으로 마무리를 했죠. 여전히 높은 부담 중량인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56이면요. 이 편성에서 아주 무겁다라고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에이스 러너는 57 부담 중량으로 3위로 1등급에 승급을 했었던 경우도 기억이 나는데, 자, 에이스 러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뛰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강급된 말이기 때문에 현등급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논할 의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에이스 러너라는 말 자체가 추임마가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선 이평 전략입니다. 빠른 흐름이 유리한 선임마. 따라서 이번 편성에서는 가장 유리하게 전개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는데, 선행마들 선별 상당히 어렵죠. 선행마 가시기 전에 한두만 더 추천을 드리고 10번 대주신 먼저 추천을 드리고 갑니다. 대주신은 직전 재승급전에서 여지없는 탄력으로 추입 탄력으로 입상을 차지하면서 저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말에 대해서는 이제는 나이가 좀 노쇠화가 빨리 온 게 아니냐, 장거리여야 하는 거 아니냐 등등의 많은 이견과 많은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탄력이 살아나기 시작한 대주신의 끝걸음은 아무도 이제 섣불리 막아서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이죠. 전개 흐름이 그냥 앞선에서 끝 하고 나지 않는 주로 컨디션이라든가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말은 대주신입니다. 그리고 선행말들. 자, 1번 구테니부터 시작해서 5번 새벽이 그리고 8번 땡큐 찰리, 9번 박차오름,
외곽에는 11번, 12번까지 모두 선행형 말들입니다. 선행만데 선행을 못 나설 뿐이에요. 습성상 선행만은 5번 새벽이, 선행을 나서야만 뛰는 말은 9번 박차오름, 그리고 8번 땡큐 찰리 역시 선행을 나섰을 때 성적이 훨씬 좋은 유형의 말입니다. 저는 이런 유형의 말들을 분류할 때는 성격, 말의 성격상 선행을 나서야만 하는 말에게 우선 점수를 주곤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5번 새벽이었고요. 새벽에는 실제로 1400m 입상 경험이 있는, 우승 경험이 있는 전력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8번 땡큐 찰리의 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등급에서의 경쟁력도 있는 말인데다가 거리가 늘었습니다만 분명히 휴양 이후에 확연하게 좋아진 컨디션의 변화치가 이 말의 전력 변화를 이끌 것이다. 기대치 높여보겠습니다. 네, 듣기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김지영 의원님이 이경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이경주를 복병마로 하자고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꼭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과감한 선택,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거는 진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레이스 자체를 좀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어찌됐든 레이스 자체에서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은 11번마 장산와일드로 평가를 했거든요. 장산와일드도 원래 선행이 아니면 안 됐던 마필인데 꾸준하게 따라가는 전기를 연습을 해서 이제 6월 달에 입상을 드디어 차지했습니다. 어쨌든 5번마 새벽이, 8번마 땡큐 찰리, 9번 박차오름, 누가 선행을 가든지 그 레이스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서 저는 10번 장산와일드를 높게 평가했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 5번 새벽이라는 마필은 저도 좋게 봐요. 새벽이라는 마필이 성격이 칼칼하고 아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속된 말이 될까요? 지랄 같다는 성격이 좀 있긴 있는데 옆에 말이 붙으면 지기 싫어 더 뛰어요 막. 그래서 직전에 원래 프린스 메오르가 이긴 걸음을 졌다가 다시 이겼던 그런 레이스였거든요. 원래 새벽이란 마필이. 새벽이란 마필은 그런 장점, 선행 갔을 때 무서움 저도 인정하고요. 7번 골드마운틴이 에이스러너처럼 강급된 마필입니다. 이제 강급되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따라가면서 주폭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 저는 이 마필은 꼭 질문 드려야겠는데요. 9번 박차오름. 새벽이도 선행권의 마필이지만 9번 박차오름도 그에 못지않은 스피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을 성공했을 때 그 파괴력도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판단이지만 무엇보다 직전에 그 변화 때문에 그래요. 박차오름이요. 직전에 선행 간 게 아니거든요. 선행 갔다가 강철의 변화 때 강탈당했습니다. 강탈당한 걸 박차오름이 처음으로 따라가서 입상을 거뒀던 것은 의미가 크다는 판단이라서 50의 가변 중량의 선행 성공 시 아니면 새벽을 보내려고 그 좋은 자리의 선점 시 그 모습 자체는 염두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그러면 박차오름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차오름이 직전에 강촌의 별에게 선행을 강탈당할 때 그렇지 박차오름은 이제 무너졌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우승을 차지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사색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박차오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크레이지 위키조차도 추입으로 입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박차오름을 상당히 위협을 했죠. 즉 그때 그 경주에 대한 분석은 따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선행을 나서야지 유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말들이 모두 추입과 선입으로다가 응수를 했었던 그 경주, 즉 편성 강도 자체가 세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2등급에서는 검증 필요입니다. 선행을 나서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나선다 하더라도 성질 있는 한 성깔 하는 5번 새벽이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선행마 중에서는 현등급에서 칼칼한 성격에 지기 싫어하는 5번 새벽이가 상대적으로 게이트한 쪽에 선행을 받아낼 공산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9번 박차오름은 그렇다면 따라가는 전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승급 전에 얼마만큼 경쟁력을 발휘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드네요. 이 12경주가 저희가 복병호 심층부속 코너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경주죠. 절대 강자는 없는 구도로 보입니다. 또한 당일 주로 컨디션과 마필의 컨디션까지 다 따져봐야 되는데 최근에 장거리까지 상승세를 보이는 한번 걸음 올라온 10번 대주시는 이번에 1400m 내린 거리에서도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11번 장선와일드는 앞선에서 레이스가 가능하겠고 직전에 질상대한테 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1400m가 적정거리로 보여요. 11번 장산와일드가 되겠고요. 자, 4번 알파칸이 직전에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 비록 절전이었습니다만 그 전 경주를 보면은 또 1900m 당시 출발 때 부딪히고 5월 12일 날 출발 때 부딪히고
발찌가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막판에 뚝심 있는 걸음으로 3차까지 했단 말입니다. 마방 이적 이후에 이번에 1,400m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어차피 선두 선입권이 경합으로 페이스가 레이스가 레이스가 이제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출발 후 직선거리 가정의 1,400m 거리가 막판 한 발 역습이 충분히 가능한 4번 알파칸에게 이 적정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4번 알파칸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김지영 의원, 요 4번 알파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저하고 추천해 주시는 마분들은 다 생각을 달리하고 계세요. 일단 뭐 알파칸 질문 주셨지만 장사나야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말은 1,400m를 성공한 케이스가 없죠. 3위가 최선입니다. 1,200m가 적정거리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4번 알파칸 같은 경우에는 더 길어야죠, 거리가. 이 말이 더 거리가 길어야 하는 이유는 알파칸은 기본적으로 선두권 공략 시 성적이 더 좋은 유형입니다. 추입됩니다. 추입해서 3, 4등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자신이 결정력을 발휘했던 경주의 모든 경주는 선입 아니면 선행이었습니다. 무빙을 뜨더라도 선행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거리가 더 길어야 돼요. 즉 더 느린 흐름이 유리합니다. 이번 편성 굉장히 빠른 흐름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일요일 마지막 12경주 상당히 어렵고 혼전 레이스죠. 자, 1등급에서 강급 이후 이번에 세 번째 레이스 펼치는 1,400 적정거리 3번 에이스 러너 우선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서울 6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장안의 화제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 자, 일요일 서울 6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 편성에서 눈에 보이는 인기마 구도도 상당히 눈에 띄는 구도가 있겠습니다만 1,700m 최근에 보여준 액면상의 전력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비록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착수권 언저리 맴돌았던 사연 있는 마필들이 이번에 충분히 이변 전력을 보일 수 있는 구도로 봅니다. 절대적으로 능력 우위의 마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구도예요. 인기마 형국도 글쎄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어려운 거 백동열 의원, 과연 어떤 말이 인기마예요? 일단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6경주에서 과연 어떤 말들이 당일 전광판을 주름 잡을까요? 갑자기 웃음이 실소가 터집니다. 그렇죠. 뭐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생각 못한 질문을 받아서 당황을 했지만 6번마 어린 왕자가 최근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의 성공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56위여도 많은 관심을 받을 거고요. 7번 매니스마트 그리고 바깥쪽 구문 해피스타가 최근에 기본 능력상 변화의 폭 자체는 컸던 모습이라서 3두가 기본적으로 인기를 양분할 가능성은 많아요. 하지만 3두 모두 불안 뉴스를 안고 있기 때문에 모두 강한 믿음을 가져가기는 좀 힘들다고 평가를 합니다.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 그중에서 저는 2번 베스트 빅토리의 조건을 강조드립니다. 이 베스트 빅토리라는 마필 자체는요. 최근에 뛰어온 모습만 보면 추임마로 판단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마필 추임마 아닙니다. 최근에 원래 이 마필은요. 선두권에서 1700에서 선행을 나섰다가 너무 끄는 것 때문에 신영철 기수가 제어를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제어를 하면서 그것을 응수를 하면서 입상으로 연결시켰던 그런 류의 마필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제어하는 거를 이제 끄는 걸 제어하다 보니까 오히려 단거리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돼버렸죠. 최근의 모습은. 근데 직전 경주부터 걸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안으로 기대면서 아쉬웠던 그 주행 속에서 마지막 추진체의 그 탄력 많이 살아났어요. 김덕현 기수가 기승하게 되면서 별정 비형 방식의 부담 중량 조건도 상당히 좋아졌고 빠른 양쪽 옆에 빠른 마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코스가 좋아진 1700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베스트 빅토리라면 이번엔 처진 전개하지 않을 겁니다. 선두 선입에서 그 장점을 살릴 살아난 베스트 빅토리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선두 선입권에서 응수할 이번 베스트 빅토리를 복병같이 높은 흑수의 진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광판은 그렇게 형성되겠네요. 7번 매니스마트, 6번 어린 왕자, 6번, 7번이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한데 그런 가운데 자 김지영 의원, 요 6경주 편성에서 그야말로 언더독 세력, 복병같이 높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너무 걱정인 게 인기마가 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진짜 그 부분이 더 걱정입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주신 대로 그 말들이 이제 인기를 모아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지금의 이 8번 천하용국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편성을 제가 분석을 할 때는 선행마 오버페이스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린 왕자 때문인데요. 어린 왕자라는 말 자체가 직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직전에는 대변화가 그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단독 선행을 나서면 오버페이스랍니다. 옆에 말 한 마리가 같이 띄워줘야 돼요. 페이스메이커 필요하다는 얘기죠. 직전 경주에는 이번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대변화가 거기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기권의 몰락, 그 선행마의 페이스를 따라가던 동반 선행말들의 몰락. 그러면 앞서서 백동희 의원이 추천해서 베스트 빅토리의 선입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8번 천하용국의 추입은 어떨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천하용국이라는 말 자체는 추입 탄력 하나는 정말 매력이 있는 전력인데 이것이 앞선에서의 무너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즉 자력 입상이 약간은 좀 버거워하는 그 부분 때문에 늘 복병으로서의 역할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거리 역시 지금 뭐 도전을 해봤었을 때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수영훈련의 그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천하용국이라면 이번에는 추입 탄력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역시 종반 역습 판발이 가능한 추임마 요 8번 천하형국을 김지영 위원 이 복병 가치가 높은 세력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보는 관점이 유사한 듯합니다. 이 서울 6경주 앞선 공략에 나설 마필들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4번 퍼스티지, 7번 매니스마트 여기에 김옥성 기수가 앞선 나갈 10번 이 정상으뜸 등의 선행마들이 있는데 자 저도 앞선 나서는 선행형 마필들의 전력보다는 최근에 좀 아쉬운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분명 이편성에서 1700m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1번 스트롱 캡틴을 말씀드립니다. 자, 1번 스트롱 캡틴은 작년 3월부터요. 직전까지 또 이번까지 1700m만 16번을 뛰고 있습니다. 16번의 1700m 도전에서 5번의 입상이 있어요. 1700m 전문이죠. 자, 직전에는요. 1번 스트롱 캡틴이 당시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초반적이 쳐졌습니다만 뒷직선에서 외선으로 자리를 하고 무빙 전개를 했어요. 자, 3코너 진입 시에는 뒷직선에서 2선까지 가담했고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당시 4착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 선두권에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은 구도 속에 게이트 안쪽에 1번 스트롱 캡틴 1700 전문 선수입니다. 전문 주자예요. 직전처럼 선두 흐름에 빠르면은 빠르게 붙여서 무빙 전개도 가능하고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았으며 1700m도 우승했던 전력이 있죠. 편성 잘 만났다고 평가가 드네요. 자, 민병철은 1번 스트롱 캡틴의 선정 기대치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김지영 위원의 8번 천하형국, 백동일 위원의 2번 베스트 빅토리, 민병철의 1번 스트롱 캡틴 3두의 마피를 강조드리면서 서울 6경주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7월의 마지막 일요 경마 모든 해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항상 경마를 현장에서도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고 즐기다 보면은 항상 아쉬운 그 경주들이 속출하곤 하죠. 그 경주에서 복병 이변의 그 중심이 되는 마필 분명 잡아내고 저희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려서 메모를 하셨는데 조합이 안 돼가지고 항상 분루를 삼키는 경주들이 많죠. 서말의 구슬이 있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요. 이번 7월의 마지막 경마일에는요. 그러한 조합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제 서울 경마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방송은 제주 경마의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제주 경마 특집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